예, 차분하게 또 주말을 준비하면서 착한 주식 찾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격 부담 없고 성장성 갖춘 착한 주식 늘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스토리 풀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차트 바닥주를 굉장히 좀 중시 여기는데요.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동물용 관련된 업체인데요. 오늘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환자를 침 냄새를 통해서 개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좀 있었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중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시대가 굉장히 주목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려인구만 벌써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몸 돌보기도 벅차서. 저도 강아지 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OSP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OSP가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에서 거의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진바이오라고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녹십자 수의약품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백신 이런 쪽도 있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 그리고 펫푸드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어떤 성장 스토리에 특히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에 이제 좀 아무 이유 없이 가는 종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좀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업체 자체는 이제 40년 업력의 기술과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길 동물의약품, 동물 시장만을 걸어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그 다음에 업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은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슈로도 해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우울증 치료에 또 반려동물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DC팜이라는 업체와 반려동물 프로바이오틱스 국내 총판을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동물 질병 중에 대부분의 질병이 소화 질병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도 함께 투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제가 계속해서 테마 이슈라든지 흐름 이슈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프리미엄 업체 자회사 이제 OSP를 인수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OSP가 내년도나 올해 말 상장 예정이고요. 또 골프 박인비 씨가 또 모델로 지금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사람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예. 동물용 의약품 관련된 종목도 좀 많이 투어를 덜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엘크린 C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소독제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류독감 관련된 이슈, 조류독감 AI 관련된 종목도 질병 관련된 이슈로 언제나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자,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차트 바닥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염증입니다. 그래서 동물 질병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화기관 혹은 염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해서 그 염증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덱사메타손보다 조금 더 강력한 플로메타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감염이라는 표현은 동물과 사람 간의 또 감염 우려감도 다소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감 속에서 염증 치료제에 관련된 플로메타손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됐을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동물 관련해서 의약품 그리고 프리미엄 펫푸드. 푸드, 네. 예, 사료나 간식 이런 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펫푸드와 관련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대장주가 추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한두 달 정도 전에 시가총액이 우리 현대차를 앞지르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 섹터이다 보니까 주목은 좀 크게 받는데 우리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될지 여부는 좀 관전 포인트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실적이나 뭐 전망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실적 기반 베이스로 종목 좀 갖고 옵니다. OSP라는 부분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저도 이제 프리미엄 펫푸드 정말 그 펫푸드가 그렇게 많이 팔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프리미엄 펫푸드 매출이 좀 좋다라고 그러고요. 영업이익률도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정말 동물 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과 섹터로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가 조금 다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연결제보제표상 우진바이오라는 업체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우려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녹십자 수의약품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에서 굉장히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공장 어쨌든 간 대규모 1억 도스 이상의 어떤 그 동물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비엔제는 정말 실체가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그 R&D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체 없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정말 제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체크하고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100% 이하. 그다음에 이제 PBR 4 이하 종목들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 PBR이라는 것은 이제 청산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청산가치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PBR 3 이하의 저평가주다 이렇게 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재무도 탄탄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구제역 테마 정도로만 많이 이제 인식이 됐던 종목이긴 한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가 많고 있는 종목으로 거듭나게 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차트 바닥 구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량 거래가 나왔던 2020년 7월 24일 날 시가 부근입니다. 시가 부근이 약 2,700원 정도 언저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성장 가치가 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수 단가는 2,7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항상 그 매물이라는 구간이 좀 존재가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매물이 6,000원 구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600원을 제시드리는데 전체적인 시장 속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없이 감소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모멘텀과 함께 잘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트렌드 사이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클이 지금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반도체 사이클이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외 시장에서 어느 부분이 시장 트렌드에 맞춰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됐을 때는 오히려 저는 펫푸드 시장 혹은 반려동물 시장이 좀 주목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의 착한 주식 우진비엔지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1,6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착한 주식 SC 엔지니어링이 당일 조금 시장 영향으로 급락을 해서 이거 잠깐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시장 자체가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좀 투매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 경우에는 좀 지켜보셨다가 좀 횡보할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때 수익 매도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가격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SC 엔지니어링까지 지난주 종목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했고요. 출발마켓도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